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카자흐스탄 오네게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요일의 코너 국경 없는 토론입니다. 수잔, 오네게 두 분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네게입니다. 오네게 씨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에이, 진짜? 진짜.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이제 아크릴 가림막 설치된 것도 처음 처음 봤다고. 보는 거예요. 네,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하네요. 축하한 그러니까요.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축하할 맞아. 일이요? 좋은 일. 아, 네, 제가 정식적으로 드디어 취업을 했어요. 한떡 쏴. 축하드립니다. 네. 첫 월급 날이 언제요? 첫 월급 날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타이밍이 좋네요. 아, 타이밍을 잘 잡았네요. 밖에서 지금 저희 제작진도 박수를. 네네네. 네. 다음 주 금요일. 네. 첫 월급을 YTN에 쓰기로. 예. 어머나. 진짜 이렇게 방송에서 진짜로? 공개적으로. 아, 네. 이거는 아, 다 말 조심해야 돼. 녹음 말 조심해야 돼. 됐던 거잖아요. 지금 녹음됐어요. 그럼요. 이거 녹음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그렇죠. 듣고 계시니까. 그쵸, 아하. 그쵸.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근데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사실 요즘 정말 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뭐 일이 막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뭐 할만한 것 같아요. 저는 오네게 씨한테 되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정말요? 정말. 사장님이 듣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다. 아 근데 그러네요. 명함 받지도 못했는데 이미 해고당한 거 아닌가? 아니야 괜찮습니다. 잘할 것 저희는 같아요. 아직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무증 아니라는 거를. 네. 아무튼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또 네. 모든 일은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네, 맞아요. 일자리를 얻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기대를 해보면서 네. 자, 오늘의 이제 국경 없는 토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지 먼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인턴 안소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친구들과 재밌게 뛰어놀던 곳? 평생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났던 곳? 아마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시 한번 돌아가고픈 많은 추억이 서린 곳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특히 단 한 번이라도 학교 폭력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학교 폭력과 괴롭힘이란 국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1세에서 13세 학생 중 34%는 지난 1개월 내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그중 8%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학교 폭력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있습니다만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학교 폭력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가 가능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관련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바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 함께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시면서 또 실시간 채팅창에 다양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 폭력.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그쵸. 오래된 문제인데 일단 우리 네팔이나 카자흐스탄에서도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나요? 이슈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왕따를 당했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네팔 같은 수잔 씨가 경우는 직접 경험을 했다고요? 네네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죠. 저만 그랬나 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돌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그 기숙사 학교가 주로 많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큰 도시들은 거의 다 기숙사 학교를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가족이랑 더 멀리 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약간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왕따라든지 뭐 따돌림 이런 거를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네. 이제 뭐 학교라는 공간보다는 또 이제 사적인 공간이 없이 또 그렇죠. 학생들이 네. 생활하는 공간 자체도 맞습니다. 겹치다 보면 그런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은 어떤가요? 카자흐스탄은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사회적인 이슈다라고 떠오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뭐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다 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법을 어떻게 뭐 개정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뭐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보도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거기는 약간 신체 폭력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체 폭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뭐 어디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뭐 뉴스에서 뭐 가져가고 그런 네.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중학교 3학년 때 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집단으로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충돌이 일어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이제 카자흐 반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어로만 공부하는 반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이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이가 별로 막 그렇게 좋진 않아서 같은 이제 체육 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충돌들이 생기는데 그게 정말 심하면 막 반대 반으로 예를 들어서 A반이랑 B반으로 막 이렇게 맞서 싸우고 막 그러는데 저도 비슷하네. 약간 네, 그렇게 할 네팔이랑 뻔했어요. 비슷하네요. 아, 네. 그래요? 네팔도 아직도 그 뭐죠 우리가 카스트 제도가 그렇죠. 사회적으로 네, 아직도 네, 네. 이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름이라든지 성만 네, 갖고도 이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집단 그런 따돌림 당하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팔도.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도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찌됐건 학생들 사이에 그런 학교 폭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학교 폭력 실태 조사라는 걸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가 그제부터 그러니까 그쵸, 지난 올해. 14일부터 시작이 됐고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조사 기간이니까 올해 결과는 안 나왔으니 직전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정체 응답자의 1.6% 정도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수치로 따지면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1.6%라는 이 비율이 적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실제로 다 반영한 거라고도 볼 수 없고 뭐 그렇죠. 학생들이 100%다 이 조사에 응답을 안 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 두 분도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한국에서 직접 보거나 혹은 뭐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학교 폭력 실태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들었던 뉴스인 것 같은데 이거 실태 조사도 지금 이 코로나 인해서는 네. 뭐 핸드폰으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맞아요. 되게 많이 모바일로 나오고 있고 네, 모바일이 조사가 안 왜 돼서. 안 되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뭐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뉴스만 보면은 하루에 뭐 한두 건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솔직히 뭐 이거 하나 이렇게 사례를 짚기도 그렇고 저는 제가 실제로 봤던 중에서는 약간 우리가 다문화 가정 쪽에서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네. 조금 이제 뭐 자기가 한국 사람 아니는 걸로 이렇게 약간 좀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네. 폭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네.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봉사 네네네.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심각한 문제인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저도 들은 사례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동일하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것보다 뭔가 정신적인 아니면 뭐 집단 따돌림 뭐 왕따 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고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약간 이끌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뉴스에서 최근에 이제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뭔가 디지털 사이버 불링 성희롱이랑 이제 뭐 성폭력이랑 막 몰카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네.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학생들끼리도 그렇지만 이제 교사들까지 그렇게 약간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전남의 어떤 중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동성 4명으로부터 계속해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네. 입도 뻐끗하게 하지 못하게 이제 입을 막았는데 그거를 약간 그게 대처가 막 그냥 어수선해가지고 결국엔 아이가 이제 숨졌다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뉴스를 접했는데 네.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바로바로 잡으면 솔직히 예방이라도 하고 그런 선택까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다 막을 수 있는데 뭔가 어른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참 이 전 세계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례만 지금 우리가 네. 얘기를 했지만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8% 정도나 되고 전 세계에서 8%요. 네. 그리고 그중에 25%는 신체적인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때문에. 그리고 아까 수잔 씨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민족이나 출생 국가 그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네. 경우도 25%에 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어떤 괴롭힘이나 네. 그런 폭력 실태 같은 경우도 관련 조사를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한 적이 있는데 학교 폭력을 경험한 다문화 가족 자녀가 8.2%라고 하고요. 그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을 경험을 해도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냥 참거나 맞아요. 그쵸. 그게 넘어가거나. 제일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를 어디에 얘기한다고 한들 뭔가 해결이 되겠어라는 맞아요. 생각과 네. 그리고 뭐 아이들도 약간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렇나 봐라고 그냥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거는 제 네. 생활에서 한 가지의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해서 지내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말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항상 그러는데요라는 말으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자기한테 그런데요라고 정말로 생각. 그런 대여를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받고 있다. 그런 폭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약간 그 학교 폭력을 만약에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절저하게 그거를 뭐 어떻게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막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데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솔직히 피해자가 전학을 가거나 피해자가 뭔가 숨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맞서 싸워야 되는데 네. 근데 가해자가 받는 어떠한 뭐 불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본인들도 막 이렇게 더 싸워봤자 본인들만 피해라고 생각해서 항상 그렇게 막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자체도 뭐 부모님한테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네,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네, 뭐 그냥 참고 넘어간다거나, 뭐 네.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니까 부모님에게 말하기 좀 두렵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선생님은 더더욱 어렵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신체적인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네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자아가 완벽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네. 성인이 되기 전인데
어른들도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폭력에 노출이 되면 사회적으로 그냥 이걸 문제야 심각하지 이렇게만 바라봐서는 되는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분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네. 있다고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네네.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심리적으로 어땠는지 어떻게 맞습니다.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운혜계 씨도 비슷한 상황에 학생 때 놓여본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한 번은 아예 뭐 어떻게 발견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네. 화장실에서 약간 정말 그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본 적이 있고, 근데 제가 또 혼자니까 뭔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고, 그거를 이제 그냥 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뭐 그게 잘 처리가 되고 했지만, 그때 제가 당하거나 뭐 거기에 개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무섭고, 뭔가 학교 다니는 것도 약간 꺼려지고, 나중에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 네. 때문에 뭔가 학교에 대한 약간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적대감이 슬슬 뭔가 생기기 시작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대 집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저희가 붙은 것도 거기도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제가 거기서 빠지면 나중에 이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약간 상황이었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그래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겁이 좀 많은 사람이랑 또 굉장히 무서웠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다치거나 뭐 그런 게 무섭진 않았는데, 부모님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내가 어떠한 뭐 혼나거나 어떠한 제재를 당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과 활동하는 거를 살짝 좀 피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막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막 겁을 먹고 있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약간 살짝 잘못했던 게, 그래도 물론 지금 어른이니까 가능하지만 그때는 조금 더 용기 있게 그냥 나만의 그런 공간을 지키면서 그냥 학교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는 그렇게 행동을 못했고, 한동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뭔가 자립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겁을 먹지 않고, 그런 성격이 쉽게 형성이 되진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네. 그 환경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잔 씨는요. 아까 아. 경험을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숙사 생활을 거의 한 7살 때부터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그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어린 기숙사 생활을 나이부터 하나요? 갔다가 중간에 나왔다가 또 기숙사 생활하다가, 우리는 네. 이제 12학년까지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나왔다가 하다가 한 번 이제 학교를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학을 갔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그런 일 좀 생기죠.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그런 일들이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학교가 이제 새롭고 또 부모님들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해야 되는데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도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제 얘는 학생인데 공부를 진짜 못한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전체가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선배들도 그렇고 다들 네. 그러는데, 근데 1년 동안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엄청나게 유급을 당하고 다른 학교를 아예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1년은 아예 다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게 됐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를 이제 보태주는 사람은 저는 가족,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제일 영향이 컸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 네, 그러니까는 뭐 괴롭힘을 같은 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었고, 네. 네. 그냥 초등학교 때 학원 갔다가 집에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길에 네. 끌려가서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이렇게 신체적인 그런 폭행이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막 뚝뚝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런 건 계속이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때 뭐 많이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정말 어두운 가로등 불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 정말 어두운 영화처럼? 곳으로 저랑 친구가 한 3명 정도 더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네. 4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아, 그때 한 양쪽 뺨을 몇 수십 차례 맞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맞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 느낌엔 한 중학생 정도 여학생들이었던 것 동네 같아요. 애들 네네네.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불량한 그런 학생들이 네, 그쵸, 이제 그쵸.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나 지켜보고 있다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겠죠. 무슨 진짜 영화 장면 같은데요. 그쵸. 네네. 네. 정말 근데 너무 많이 맞고 이제 맞을 당시에는 그냥 막 울면은 더 때릴 것 같아서 그쵸. 그 어린 마음에 네. 막 버티다가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눈물이 막 너무 쏟아져서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동네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경찰분들이랑 동네를 이제 다니다가 네. 그 인상착의가 똑같은 친구를 잡아가지고 이제 뭐 파출소에 데려가고 막 학교에 얘기를 하고 결국 뭐 이제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네. 했는데 네. 그 심리적인 그 그쵸. 두려움이 너무너무 오래 가서 맞아요. 저는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학원을 안 갔어요. 네, 극복을 못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밝은 대낮에 무조건 집에 오고 저도 2달은 학교를 그리고 못 갔어요. 막 엄마한테 계속 이사 가자고 졸랐던 것 같고 한동안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생생하게 그 맞았던 게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뭐 아예 안 겪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네. 작게라도 경험해 본 네.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자면 캐나다의 한 정신건강 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위험성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뭐 훨씬 1.4에서 높죠. 5.6배 정도 훨씬 그게 제일- 높다. 그리고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러니까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까지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린 시절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네. 가정에서의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야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폭력 경험하는 나이가 점점 더 맞아요. 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뉴스에 봐도 초등학교, 너무 어려지고 중학교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뭐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집 네. 이렇게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이가 어려서 몰라요라고 맞아요. 말을 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굉장히 네. 상황이 네.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험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집단화되고 훨씬 더 뭔가 조직적으로 이 폭력이 이루어지는 부분. 네.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점점 더 악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저는 이게 약간 좀 요즘에 해서 조금 그 감정적인 조절을 네. 제대로 이제 교육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집안 일들 때문에 그런지 그런 감정적인 조절을 아예 못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의사소통에도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네. 같았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집에만 박혀 있고 뭐 핸드폰만 보고 그리고 솔직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체적인 그 발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요즘에서는 조금 2배로 늘어난 것 같은 맞아요, 느낌도 맞아요. 들고 그리고 아까 오네게가 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폭력적인 콘텐츠를 빨리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정말 큰 문제예요. 기억나는 맞습니다. 대로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학교에서 저희는 돈 그리고 핸드폰을 금지했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가방을 이제 검사를 해갖고 돈이나 뭐 다른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테이프라든지 이런 거 아예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금지 명령을 내려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핸드폰 솔직히 어릴 휴대폰 때부터 초등학교 보고 가면 사는 유치원 경우도 때부터 많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보죠, 그렇죠. 그런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것들이 지금의 이 뭐라 이게 연령대가 조금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뭔가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또 빨리 성숙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완전 그 띠동갑인 동생이 막내 동생이 있는데 네. 그 동생이랑 그 동생 나이대 저랑 비교를 하면 저는 정말 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제 몰랐던 것 같이. 그쵸. 제 막내 동생 세상 물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뭐 주식이니 뭐니 다 알고 막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정말 우리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모르는 있는 것 영역까지도 같아요. 다 막내 알고 동생이 있고 그럼 몇 살이에요? 잠시만요. 몇 살이지 뭐요? 제? 10대인 거죠? 네네. 14살인가 15살인가 그 정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세대의 사람들이래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성숙해지고 그리고 뭔가 정보도 저희보다 더 빨리빨리 흡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에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이렇게 뛰어놀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약간 요즘은 뭔가 또 나이별로 이게 SNS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네. 제가 네네. 봤을 때는 그런 콘텐츠 아까도 뭐 사이버 불링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솔직히 어떤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SNS에 네. 어떤 페이지에다가 그걸 올리고 그런 걸 이제 팔로우하는 그런 연령대가 이렇게 그쵸, 좀 그쵸. 달라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휴대전화 같은 인터넷 접속하는 게 인터넷에 노출되는 나이대가 점점 빨라지고 네. 있고요. 그거를 그렇다고 완전히 막기에도 지금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네, 보거든요. 근데 막지는 저도 못하죠. 아이를 네. 키우니까 보고 있지만 뭐 휴대폰이라는 그 기기 자체가 이미 생활 필수품이 되어 지금 있고 되었죠. 네. 아이들이 보는 엄마 아빠도 늘 휴대폰을 보고 만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만지면서 아이한테 너는 안 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안 되는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모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뭐 학교나 교육 환경이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하느냐 이 부분이 네.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자 아까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학교 폭력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하냐면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학교에 알리고 음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게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뭐 학생을 어떻게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가해 학생한테 징계는 어느 정도 내릴 건지 그런 걸 결정하는 위원회를 꾸린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거치는 건데 자 그럼 네팔이나 카자흐스탄은 폭력이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음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저도 이거를 계속 찾아봤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당했을 때는 아예 이 얘기를 안 하고 살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더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검색만 해도 어디 전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요즘이어서는 약간 좀 학교 측에 그런 컴플레인을 아예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컴플레인 박스라든지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를 네.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일단은 밝혀지지 않고 네. 그래서 그걸 조사할 수 있게끔 해놓는 그런 학교들은 있어요. 아, 근데 조금씩 이거 생기고 조금 있네요. 네. 생기고는 있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정보 직책 쪽에서 이제 아예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돼 있는 학교라든지 좀 도시에 조금 이제 잘 나가는 그런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교에서만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뭔가 네.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발표를 해주면 아니라 되죠. 네.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아직 네. 그렇게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맞습니다. 않는 거고요. 네. 카자흐스탄 혹시 대책 마련 같은 게 학교 차원에서 돼 있는 게 있나요? 카자흐스탄도 뭔가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은 없고 보통은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학부모들 소환해서 막 학부모들한테 뭐 그걸 알려주고 뭐 만약에 가해자다 그러면 뭐 가해자 이 학생 좀 뭐 어떻게 컨트롤 해달라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맞아 양쪽인 부모들 네, 양쪽 부모가 그냥 불러가지고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어떤 부모들은 이제 본인의 아이가 막 이제 피해자라면 막 가만 안 두는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싸우면서 잘하는 거지 뭐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많이 슬퍼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게 아닌 이상은 뭔가
경찰까지 와서 막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싸울 수 있어요. 어른들도 싸울 수 있고 네네네. 싸움이라는 건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언제든지 부분이지만 그렇죠. 네네네. 애들이니까 싸울 수 있지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네. 현대사회 학교 폭력의 수위가 너무 높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확실히 인지를 하고 맞습니다. 이제 문제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건데 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학교 폭력을 사실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죠. 일어나고 네. 나서 그쵸. 대응책을 고민해 보기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학교를 경험한 인생 선배로서 네. 어른으로서 학부모로서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를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가 오늘 정리 좀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멘탈적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날 때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 그 사람들보다도 저를 챙겨주는 사람, 저를 사랑하고 저를 네. 아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때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뭐 괴롭힘을 그래도 조금 버텨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훈훈하게. 저는 어른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은 아직 많이 미성숙하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자라면서 성장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다 일일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를 더 많이 시도를 해보고 뭐 오늘 하루 어땠냐 그런 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좀 관심을 가져주고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반의 분위기를 어떻게 좀 좋게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완전 친할 수 있진 않지만 뭔가 그래도 오순도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게 뭔가 이끌어 주시면 그래 조금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네. 부분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온에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